자, 그러면은 일단 2021년 8월 3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잠깐만 보고 갈까요? 일단 이제 10시 반 되면은 미국장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현재 차트. 예. 두려움도 많고 이대로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공포심도 있겠죠. 자, 현재 위치가 저항을 막고 있는 거고, 이 저항 자체는 세력이 뚫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양봉 10개가 연속으로 나온 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올린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조정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격이 아래쪽에 있을 때도 제가 이제 분노하면서 뭐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시 분명 올리겠지만 공포를 여기서 다 주니까 개미들은 털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게 이제 화가 나는 거고, 짜증이 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도 이게 나중에 이 박스권 위에다 올려놓고 여기서 한 번만 살짝 흔들어 버리면은 여기서 또 다 털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력이 여기서 올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조정 주는 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당연한 부분. 그래서 조정을 어디까지 줄 것인가 모르죠. 그래서 저는 러프하게, 어차피 여기가 34,700불 자체가 저항선이기도 하고 지지선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러프하게,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 떨어지면 나는 땡큐라고 하겠다. 땡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가격이 쭉 올라가면은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킬리만님, 이거 조정 올까요? 그래서 막상 조정이 왔어. 조정 올까요? 물어봤던 것은 조금만 더 싸지면 좋겠다, 진입해야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또 막상 그렇게 떨어지면 진입하냐고, 못하지. 계속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또 위험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정은 땡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요. 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조정이 갈지는 이제 봐야 될 겁니다. 봐야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이 친구들이 올려야 된다고 하면은 여기서 떨어뜨린 이유도 있겠죠.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개미들이 완전히 털어낸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위에서 행보를 많이 할 겁니다. 떨어질 때는 이렇게 또 말씀드렸었고, 또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도 여기 올라가면은 여기서 당연히 한 번 더 공포를 줘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땡큐라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자, 오늘은 윌리우한테 온 레터를 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윌리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이제 위험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난 방송에서도 가격 상승이 몇 주 동안 강세장으로 갈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윌리우가 이야기한 것처럼 며칠 동안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한 공급 쇼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구독자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7월 17일부터 24일에 높은 확률 영역에서 공급 쇼크 스퀴즈가 발생을 했습니다. 가격은 역사적인 랠리에서 최저 29,000달러에서 42,000달러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2개월 동안 강력한 42,000달러 저항 한도 아래에 있습니다. 현재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판에서 우리는 다음 움직임에 대한 단서를 얻기 위해서 기본적인 온체인 구조에 대한 조사를 할 것입니다. 또한 강세장 형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유형의 장기 투자자들의 매수 및 매도 습관을 더 깊이 연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내용인데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해줬어요. 매크로 사이클,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규모 지금 투자자, 여기는 세월하고 표현을 하고, 대규모 투자자, 고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두 투자자의 활동의 데이터는 비트코인이 강세장 중간 단계에 있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강세장으로 가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공급 충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공급 충격이라는 것은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인데, 빠르게 증가하는 공급 충격이 여전히 유의함에 따라서 시장은 비트코인의 가격을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시장의 판매 측면에서 진입하는 감소된 수준의 코인 가용성과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가격은 55,000달러로 올라가야 됩니다.
공급 충격이라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봤을 때 현재 가격 자체는 그 가격을 현재 못 쫓아간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공급 충격이라는 그 데이터로 봤을 때 현재의 가격은 55,000불까지 올라가는 게 맞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릭 애스틀리? 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영국 가수던데 아마 여기 노래 제목 때문에 이 친구 예시를 든 것 같아요. 강한 투자자들이 2개월 동안 누적 밴드를 매수했습니다. 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매수하는 쪽에 있다 이겁니다. 현재 가격 조치가 가격들이랑 움직임 자체가 기술적 저항대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에서 42,000불 미만의 대량 구매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저항 42,000불에서 현재 저항을 막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일 거고 이 저항을 막고 있는 구간 자체가 또 강한 투자자들한테서는 구매 기회로 지금 활용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이너들 같은 경우가 마이너가 중국에서 금지된 후에 지금 마이너들의 해시율이 이제 회복되어서 마이너들의 매도는 끝났은 것을 알려준다. 역사적으로 이것은 수개월간 강한 강세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게 해시율이 최근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해시율이 완전히 올라갔다기보다는 해시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난이도가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근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그렇기 때문에 해시율이 다시 회복하는 것 자체는 앞으로 가격들 자체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것을 열어주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움직임에 대한 기대치, 이 친구가 이야기한 기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42,000달러의 강력한 저항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며칠, 최대 2주 동안에 4만에서 42,000불 상한선에 가깝게 고정되어서 판매자를 소진시킨 후에 더 빠르게 움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주 정도의 얘는 조정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조정폭은 4만에서 42,000불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뭐 38,000불 정도까지는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 이 판매자들의 그 물량 자체를 완전히 소진시킨 후에 더 빠르게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목표 가격은 5만에서 6만 5천 불 정도를 보고 있고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서플라이 쇼크 자체는 지난 윌리우 편지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는 지금 프라이스 가격인 거고 여기에서 공급 쇼크 자체를 이렇게 계산을 한 수식이 있는데 현재 여기까지 올라왔다. 여기까지. 그래서 이 수치가 과거에서는 이렇게 두 번의 위치가 있었다. 그 위치 자체가 5만 5천 불이었다. 5만 5천 불. 그래서 현재의 공급 쇼크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5만 5천 불에 가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리퀴드 서플라이즈 쇼크 지표로 봤을 때 5만 5천 불의 가격 수준과 일치하는 수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리퀴드 서플라이즈 쇼크 이거 자체를 위에서 이야기한 것 자체를 수평 오실레이터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오실레이터를 만든 거고, 그래서 이런 오실레이터 안에서 여기 안에 이제 이 연한 컬러 쪽에 들어가 있는 쪽 자체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그래서 이제 위에 그림이 조금 안 보여서 제가 다시 이렇게 해봤더니 이 연한 쪽에 들어가 있었을 때가 여기였다. 그리고 나서 가격대들은 올라가는 형태고요. 여기도 오실레이터가 연한 쪽에 여기 들어가 있었을 때 그 다음부터 가격은 쭉 올라갔고, 여기도 이 오실레이터가 여기 있었을 때 가격은 올라갔다.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여기까지 반등했고, 여기는 지금 2018년도 하락 패턴입니다. 하락 패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상승한 부분은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이걸로만 봤을 때는 쭉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거네. 여기서 하락장에서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은 맞겠다. 이렇게 좀 예외 상황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들어왔었을 때 상승 이렇게 했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 팬데믹 있었을 때 또 이 안에 들어왔었고, 뉴스에 의해서 팍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매수하기 바이더딥 하기 좋은 기회로서 이제 맞아 떨어졌던 거고, 그리고 2020년 4분기 때가 마지막이었죠. 지금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자체가.
그래서 쭉 올라갔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나왔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여기 안에 공급 쇼크 자체에서 이 오실레이터가 알려주는 대로 간다고 하면은 현재 가격은 반등한 게 맞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런 쪽 이런 데서 이 정도 반등했으니까 이 정도 반등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딱 이거 자체가 완전히 저점을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들은 아닙니다. 그런 시그널들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추세전환 시리즈에 나온 이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어찌됐든 공급 쇼크, 비트코인의 유동성 공급 쇼크를 수치화했었을 때 이 아래쪽에 나오면은 바이 더 딥의 기회가 맞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2주 동안에 강력한 랠리 44% 정도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비트코인에 있어서 크게 할인된 영역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싼 영역에 있다. 지금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닉 애슬리는 동전에 여전히 I'm hungry 하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제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표현인데, 닉 애슬리가 진짜 뭐 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트코인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유명한 사람인 건지 그런 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뉴스를 이제 보면은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영국 팝 아티스트 닉 애슬리는 1980년도 히트곡으로 해서 Never Gonna Give You Up, 이 노래가 이제 유명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서 닉 애슬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중요한 문장은 일단은 아닙니다. 아닌 거고, 고래들은 계속 사고 있다, 이 표현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투자자, 그는 비트코인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아래는 이러한 투자자의 구매 습관을 매핑하기 위해 시각화를 한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롱텀 인베스터, 롱텀 투자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롱텀 투자자들의 바이하고 셀하는 것을, 사고 파는 것을 힙맵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색깔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 컬러는 파는 컬러, 파란 컬러 파란색, 여러분은 그린색, 이거 자체는 이제 사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2020년 4월부터 해가지고 여기서 가격 떨어질 때 이제 파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기가 사고 있는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가격 여기서 조정 온 것까지는 이제 안 나와 있는데, 이게 8월 1일자에 온 레터니까. 그래서 올라가면서도 이 친구들 랠리 중에 바잉 하는 거, 그리고 저항 중에 바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저항 중에 바이 하는 거, 바이 더 딥으로 봤을 때 바이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롱텀 인베스터들이 어디서 많이 샀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힙맵으로 이제 나타낸 표인데, 지금 현재 이 구간 보세요. 이 구간 가격 떨어졌을 때 롱텀 홀더들이 많이 판 것은 맞아.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바이 더 딥으로 지금 계속 사고 있잖아요. 계속 롱텀 홀더들이, 이 데이터가 맞다는 전제 하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계속 사고 있는 데이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사실은 조정이 온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짧게 봤을 때 여기서 샀는데 조정 오면은 누가 팔아요? 여기에서 겨우 견뎠는데 다시 가격이 좀 올라갔어. 이제 올라가겠구나 개미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여기서 조정 와.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조금이라도 복구했을 때 팔아야지. 이게 일상적인 개미들의 멘탈이거든요. 이게 작전이라는 그 주식 관련 영화를 보더라도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살짝 올렸다 여기서 팔고,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살짝 올렸다 떨어뜨릴 때 개미들은 쫄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제가 진작에 하잖아요. 여기 지난 영상들 보면은 이 아랫부분에 있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해요. 여기 떨어지고 나서도 여기서 횡보를 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데요? 계속 여기서 횡보할지를 알아서요? 아니요. 여기서 횡보했을 때가 공포가 더 심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개미들을 이 낮은 가격에서 전부 다 죽였을 때, 그러면은 여기 박스권을 올릴 때 여기를 뚫은 것은 당연히 세력이 뚫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흔들어 주는 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여기가 뚫리면은 그 다음 구간 자체가 쉽게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것도 진작에 아래서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조정을 줬을 때 개미들은 더 여기서 공포를 느끼면 더 정리가 될 거다,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그런 느낌이 딱 오죠. 아, 고래가 여기서 롱텀 홀더들이 여기서 현재 많이 사고 있구나. 우리는 42,000불 저항 상한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장기 투자자들은 공급 충격에 더 기여를 하고 있다. 장기 투자자들이 더 이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불리시하다. 매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낙관적이다. 지난 2개월에 이 전체 누적 밴드는 분명히 바이 더 딥 영역을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해시리본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면은 해시리본이라는 것 자체를 이걸로 보면 조금 이제 모르실 건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것 자체는 이래요. 우리는 현재 광부들의 항복, 광부들이 떠나는 상태에서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회복 단계. 이 회복 단계라는 것은 해시율을 이제 보면 알 수 있는 거고요. 해시율이 회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대충 이렇게 비슷하대요. 여기가 비슷하대. 이게 해시율의 이제 변화인데 비슷해. 이렇게 비슷하면 여기가 저점이어서 다시 올라가는 형태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다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의 친구는 표현을 한 거고, 저희가 보는 식은 조금 이제 달랐었죠. 자, 우리는 해시 리본을 지금 아래에 띄워놓은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해시 리본에 대해서 뭐 30일 이동 평균하고 60일 이동 평균선. 그래서 여기 빨간 영역이 전부 다 캡슐레이션, 항복, 자포자기. 그래서 이제 빨간 영역대가 이제 빨간 영역대보다는 이 빨간 영역대에서 올라가는 게 뭐다? 골든 크로스. 해시율에 있어서 골든 크로스. 이게 분명히 많은 채굴자들이 돌아와서 더 채굴을 하려고 노력할 때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 그런데 이게 멀어진 상태에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해시 리본 이거 많이 떨어져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뭔가를 그냥 매수하려고 하면은 여기서 바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해시 리본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온 데서 바로 바이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바이 시그널이 나왔던 것을 전부 다 백 테스트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무조건 살만한 구간이더라. 왜냐하면은 채굴자들이 더 많은 채굴을 하기 위해서 막 달려들고 있거든. 근데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그 친구들이 생각을 하겠냐고.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달려드는 거다. 그런데 이런 바이 시그널 자체는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빨간색 영역 자체가 없어진 이후에 나온다. 여기는 거의 동시에 나온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한다. 그래서 아까 이제 해시 리본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 물론 이게 골든 크로스 나오고 바이 시그널 나오면은 가격은 이것보다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비싸더라도 비싼 상태에서 사는 게 중요하다. 비싼 상태에서. 왜? 더 오를 거니까. 그래서 항상 비싸게 살려고 노력한다. 무릎에서 살고 뭐 어깨에서 판다. 뭐 이런 멘트랑 같은 겁니다. 여하튼 바이 시그널은 역사적으로 몇 번 안 나온 시그널이에요. 몇 번 안 나온 시그널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 해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서 사실은 따다다다 나왔는데 이거 하나로 칠게요. 오늘은 자세한 것은 해시리본에 정확하게 제가 백테스트 해드렸고요. 5, 6, 7, 8, 9, 10. 딱 10번 나왔어요. 근데 이거 따다다까지 합치면 뭐 14번인가 뭐 16번인가 그 정도 나왔을 겁니다. 여하튼 해시리본도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려고 한다. 골든 크로스가 나온다는 의미는 뭐다? 해시율이 올라가고 있다. 해시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다? 채굴자들이 돌아오고 있다. 더 채굴을 막 하려고 한다. 근데 과거만큼 아직 안 돌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해시리본 자체를 보면서도 이 친구들도 똑같이 보고 있다. 길리만이라. 일반적으로 리본의 회복은 강세 가격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수개월의 기간을 열어줍니다. 이게 회복되고 나서 수개월 동안 가격이 상승한다. 이런 이야기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 지표는 가격 바닥을 찾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걸 이야기를 했네. 이걸 현재가 바닥이다라고 이 친구는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친구는 저 같은 경우는 해시 리본을 봤을 때 조금 더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바이 시그널이 나오면은 그때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해시 리본으로 해석했을 때만 저는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른 지표들로 봤을 때는 이번 조정 자체는 좋은 바이 더 딥의 그런 기회이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불리시하다. 강세 시장 조치에 수개월 기간을 제한합니다. 강세 가격 움직임에 대한 수개월의 기간을 제한합니다. 수개월 동안 가격이 수개월 동안 상승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그냥 조금 편안하게 지금 보시면 될 자료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개미라는 표현을 쓰고 고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고래라는 표현을. 근데 이게 공식적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을 1개 이하로 가지고 있으면은 새우. 그래서 쉬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1000개 이상을 고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개, 뭐 문어, 돌고래, 뭐 상어 이런 표현을 썼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새우하고 돌고래에 대한 그 움직임 그리고 이 전체에 대한 움직임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자, 매크로적으로 봤을 때 새우의 구매 습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들의 구매 습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육 규모에 따라서 투자자들을 코호트로 나눴습니다. 코호트라는 것 자체는 특정한 행동을 하는 그 특정한 사람들을 구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개니, 고래니, 상어니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한 것 자체를 코호트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러한 집단이 매일 코인 보유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일련의 시각화를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기 그리고 장기 시장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여기가 2017년 고점인데 고점에서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잖아. 개미들 이렇게 달려들어 사잖아. 이게 색깔로만 볼 수는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개미들 달려든다 이 표현이 여기서 보면 될 것 같고 그 여기는 이제 였잖아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매수를 안 한다. 특히 여기에서 또 이렇게 매수한 그게 없잖아요. 고래들은 여기서 일단 매수한 것들이 보일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제 중요한 부분들 자체가 여기에서 지금 현재도 개미도 여기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다. 쉬림 새우들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 개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 거 고점에서 그러면 개미들의 성향이 여기서 잘 나왔네 하는 것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저점에서 개미들이 안 사네 개미들이 성향이 많다.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일단 여기서부터 갖도록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서 개미들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은 개미들도 지금 쫄아 있는 것은 아니네 이런 느낌으로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이하의 비트코인을 가진 지갑의 숫자가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늘어났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다. 그것을 선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1개 미만의 비트코인을 소유한 새우들이 강세장 중후반 단계를 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이렇게 표현했네요. 강세장 중후반. 그래서 2017년에 쭉 많았고 지금 많다는 것은 걔네들이 많이 지금 개미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그것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제가 아까 김프 자체를 어차피 김프는 개미니까 한국은 개미인 거고 그거 자체를 좋게도 해석할 수 있고 나쁘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굳이 해석이 안 되면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체가 강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 이번에는 고래들이 사는 것 자체를 시각화를 이렇게 한 겁니다. 고래들이 사는 거. 일단은 고래들이 파는 거. 고래들이 파는 거. 고래들은 꾸준히 팔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그래요. 꾸준히. 그래서 고래들은 여기서도 가격이 이렇게 판다. 여기서도 파는 모습 보이고 여기서도 팔고 여기 위에서도 파는 모습 보이고 그리고 저점에서 여기서 사는 모습 그리고 현재 중요한 거 여기서 사고 있다. 이게 맞다고 하면은 고래도 여기서 지금 파는 게 아니고 사고 있구나. 개미도 사고 있고 고래도 사고 있구나. 지금 구간이 그런 거예요. 지금 구간이. 우리가 이제 이제는 엔티티에 대한 흐름을 보는 거예요. 엔티티가 뭐였죠? 엔티티? 자, 다음에 물어보면 대답해 주세요. 엔티티 설명을 한번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지갑 하잖아요. 지갑. 온체인을 이야기할 때도 지갑의 움직임을 본다. 이렇게 이제 맨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지갑이 아니라 그 안에 비트코인의 개별적인 움직임 이걸 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UTXO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UTXO. 지갑은 여러 개의 UTXO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UTXO가 더 작은 개념이죠. 작은 개념. 그리고 이것들이 모여서 지갑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엔티티라는 거 뭐냐 어떤 고래가 아니면 기관이 지갑을 여러 개 들고 있어. 여러 개. 그러면은 이 지갑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세 개가 들고 있어. 이게 하나의 엔티티야.
이 엔티티가 중요하다는 거지. 사실은 이제 독립된 개체, 이게 영어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엔티티는 앞으로 그냥 엔티티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엔티티. 고래가 여러 개의 지갑을 들고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해갖고 수치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엔티티. 지갑보다 조금 더 큰 개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엔티티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지갑이나 아니면 UTXO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정확히 나와 있거든. 정확히 블록체인 안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알 수 있어. 근데 이 A 지갑하고 B 지갑하고 이거 같은 개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확인하는, 조사하는 곳마다 데이터들이 좀 틀릴 수 있고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엔티티는 지갑보다 더 큰 개념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고, 여하튼 여기에서는 아까 이제 새우니, 개인이, 문어니, 돌고래니, 고래니,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시각화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시각화를 해서 이 친구들의 일일 순 유입 물량 자체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고 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여기 현재가 빨간색이 아니다. 빨간색. 매수하고 있는 구간이다. 매수하고 있는. 여기 떨어질 때는 빨간색이 있어. 고점에서는 빨간색이 보여. 근데 현재는 빨간색이 아니다. 여기 아래에서도 빨간색은 보여. 쫄아가지고 판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판 애들이 안 보이네. 분명히 가격 조정은 있는데 왜 파는 애들 안 보이지?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는 모든 투자자 코호트 특정한 성질을 가진 것을 하나의 이제 그룹화를 한 거, 그런 것들이 9일 연속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놀라운 상황을 봤습니다. 제가 계산할 때는 10일이었고 10년이 넘는 비트코인 시장 구조에서 이런 이벤트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보는데 이 친구도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다고. 이런 적이 없다고. 그래서 모든 코호트의 현재 구매는 매우 강세입니다. 모두가 구매할 때 판매자는 누굽니까? 이게 모두가 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개미도 사고 있고, 새우도 사고 있고, 킬리마이도 사고 있고, 우리 킬리마 멤버십도 사고 있고, 사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누가 판매자냐? 판매자는 상인이다. 거래소라는 얘기죠. 거래소. 그러면 거래소 쪽에서 물량이 나가면은 현물 거래소에 있어서 투기 재고는 줄어든다. 정확히 이제 거래소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죠. 누군가 이제 파는 사람이 이제 존재하는 건데 그 안에 있는 물량이라고 이제 생각하는 게 더 낫겠죠. 그래서 누군가서 사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 시장에 물량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을 바로 쇼크라고 이야기를 한다. 공급 쇼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